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앞선 1강에서는 첫 번째로 컴포넌트인 차트의 대표적인 세 가지 속성인 차트 에어리아와 시리즈, 그리고 레전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데이터를 차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해주는 차트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차트를 구성하는 대표적으로 큰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 이외에도 차트를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이러한 속성들이 존재하는데, 이 속성들을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구현을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로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함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차트에 표현하는 부분을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 처음에 있던 차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새로 차트를 구현하는 부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키움 API에서 제공해주는 일별 차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TR 목록 중에서 일봉 차트가 있었죠. 일봉 차트. 주식 일봉 차트 조회 요청, 이 데이터 요청을 할 경우에 6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별 6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분봉도 있고 틱봉도 있는데, 만약에 나는 3분봉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분봉 차트 조회에서 틱 범위를 3분으로 설정해서 데이터를 얻어오신 후에 차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차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데이터 부분에 있는 차트를 하나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현재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차트를 드래그 앤 드랍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차트 안에 하나의 차트 에어리아, 그리고 하나의 레전드, 그리고 하나의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코드상으로 동적으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이 차트의 속성 중에서 여기 시리즈 옆에서 컬렉션 오른쪽에 점점점을 누르신 다음에 편집기에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리즈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시리즈의 네임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이 네임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시리즈에 접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폼 1 부분에 있는 이 생성자 부분에서 API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받아와 줘야겠죠. 그래서 이미 이 앞에서 저희가 API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있는 API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OCX 컨트롤을 추가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컨트롤을 추가해 줬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폼1이 처음에 실행되자마자 로그인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저희가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이 되도록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뉴 스트립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메뉴 스트립을 그쵸? 메뉴 스트립을 추가해 주시면은 위에 메뉴 버튼이 하나 생기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 버튼 누르면 바로 진행되도록, 혹은 여기에 이름을 메뉴로 바꿔주시고 밑에다가 로그인 해주셔야 되겠죠? 로그인. 여기에 있는 로그인 툴 스트림 메뉴 버튼을 누르면, 메뉴 아이템을 누르면 로그인 창이 실행되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값이 잘 변경이 되지 않는데 그냥 이대로 이제 로그인 툴스트림 메뉴 아이템 1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클릭 속성 이벤트를 추가를 해줄 건데, 클릭 이벤트
앞에서 많이 해봤죠? public void. 이거는 메뉴 아이템이니까 메뉴 아이템 클릭 이벤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오브젝트 샌더 이벤트 args 이 속성에다가 이제 만약에 샌더가 equals 로그인 툴 스트립 메뉴와 같다면 네,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속성 이름이 동일해서 변경이 안 된 것 같네요. 여기는 메뉴 툴 스트립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의 이름을 그냥 로그인 메뉴 아이템 정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메뉴 아이템. 네, 그래서 로그인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제 메뉴 클릭 이벤트 속성을 추가해 주시고, 로그인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 axkh open api 클릭 com connect 메소드를 호출하면 로그인 창이 실행이 되고, 이제 로그인이 된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종목 코드를 입력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차트에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텍스트 박스 하나, 종목 코드를 입력할 텍스트 박스 하나와 그다음에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는 아이템 코드를 위한 텍스트 박스니까 아이템 코드 텍스트 박스, 다음에 차트 리퀘스트 버튼 정도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청 버튼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이제 여기 아이템 코드 텍스트 박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요청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에 차트가 그려질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가장 기본 형태인 여기에 있던 차트를 드래그 앤 드랍한 상태 그대로이고요. 나중에 데이터를 받아온 이후에 좀 더 보기 좋게 속성을 변경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버튼을 또 여기는 메뉴 버튼에 대한 이벤트 속성이고, 메뉴 아이템 클릭 이벤트 부분이니까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버튼 클릭 이벤트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이제 차트 리퀘스트 버튼이죠. 차트 리퀘스트 버튼에도 클릭 이벤트 속성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 아이템 이벤트 말고 버튼 클릭 이벤트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이벤트 args 이 파라미터 받고, 만약에 샌더가 equals 차트 리퀘스트 버튼에 의해서 호출이 된 것이라면 이제 이 부분에선 로그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혹시라도 로그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요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그인에 대한 검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isLogin 같은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API에서는 로그인이 되었는지를 검사를 해줄 수 있는데, get login state였나요? get connect state네요. get connect state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만약 이 get connect state가 이 개발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데, get connect state가 1인 경우에 연결이 된 것이니까, 만약에 이제 if get connect state가 1인 경우에만 처리를 해주면 되고, else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달라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et connect state가 1인 경우에 이제 여기 아이템 코드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아이템 코드라고, 즉 종목 코드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스트링 아이템 코드는 아이템 코드 텍스트 박스에 사용자가 입력된 값이고, 만약에 아이템 코드의 길이가 0보다 크다면, 즉 무언가 적혀 있었다면 이 아이템 코드 텍스트 박스에
즉 사용자가 종목 코드를 입력하고 요청 버튼을 눌렀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청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요청하기로 한 분봉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일봉 차트 조회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먼저 분봉 차트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봉 차트 조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인풋 밸류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코드, 틱 범위, 수정 주가 구분 세 가지니까 우선 종목 코드부터 AXKH 오픈 API set input value. 종목 코드는 저희가 아이템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역시 틱 구분이었나요? 틱 구분. 틱 구분은 틱 범위네요. 틱 범위는 틱 범위 그대로 잘 동일하게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3분이면은 그냥 3을 3분봉 많이 보는 봉 중에 하나니까 3분봉 입력을 해주시고, 또 AXKH set input value, 마지막으로 수정 주가 구분. 첫 번째 파라미터 수정 주가 구분 같은 경우에는 0, 올,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항상 간단하게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맞죠? 세 가지 인풋 값을 설정을 해주었으니까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OPT10080. 그래서 AXKH 오픈 API, com RQ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분봉 차트 조회, 사용자 구분명이죠. 분봉 차트 조회. 다음에 OPT 10080인가요? OPT 10080 맞습니다. OPT 10080 TR 코드죠. 그리고 연속 조회가 아니니까 0, 스크린 넘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1080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요청됐을 경우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제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주기 위해서 API의 이벤트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API 이벤트 중에서 com RQ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요청은 저희가 receive tr 데이터 이벤트 메소드를 통해서, 즉 AXKH 오픈 API receive on receive tr 데이터 이벤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역시 또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public void AXKH 오픈 API 언더바 on receive tr 데이터 정도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오브젝트 샌더, 다음에 이때 이벤트는 API 이벤트니까 AXKH 오픈 라이브러리에 on receive tr 데이터 이벤트의 파라미터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벤트 등록까지 마무리를 해주었고, 이제 사용자 구분명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의 RQ네임이 맞나요? RQname equals 뭐랑 동일한가 하면은 저희가 요청할 때 사용한 분봉 차트 조회랑 동일하다면, 즉 분봉 차트 조회에 의한 요청에 의해서 이 메소드가 서버로부터 호출이 되었다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어서 차트에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데이터다 보니까 우선은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선 데이터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AXKH 오픈 API에 있는 get repeat count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면 이 분봉 차트에 몇 개의 데이터가 전달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2.s tr 코드, 2.srqname 이렇게 두 가지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서 int count는 종목의 개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해당 종목의 분봉 차트 데이터를 몇 개를 주었는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을 돌면서 int i는 0, i는 count 개수만큼 포문을 돌아주면 되는데, 이때 포문 안에서 여기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꺼내서 차트에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데이터니까 우선 포문을 돌면서 개수를 꺼내는데 현재가, 거래량, 체결 시간, 시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수정 주가 구분 등등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데 좀 필요한 데이터를 뭐 현재가, 거래량, 체결 시간, 시가고가, 저가 이런 식으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AXKH 오픈 API.get com 데이터를 통해서 메소드를 꺼내주면 되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항상 2.str 코드, 2.srq name, 그리고 i번째에 포문을 돌 거니까 i번째에 뭐 현재가부터 현재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이거는 현재가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가는 롱 타입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롱 현재가는 long.pass 롱 타입으로 항상 getcom 데이터는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롱 타입으로 파싱을 해주시면 되고, 또 어떤 데이터가 있죠? 거래량. 그러면 역시 거래량도 롱 타입으로 해서 long.pass를 먼저 해주시고, axkh open api.getcom 데이터 2.str 코드 2.srq name i번째에 거래량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체결 시간, 시가, 고가, 저가 정도 꺼내주시면 되겠죠. 시가, 고가, 저가는 현재가 밑에서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현재 시간은 이제 롱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 형태로 그냥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링 체결 시간으로 되어 있었죠. 체결 시간은 체결 시간 이제 1분 단위로 3분 단위로 데이터를 주니까 3분 간격으로 시간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axkh open api.get com 데이터 2.str 코드 2.srq name i번째의 체결 시간. 대신에 스트링 타입으로 꺼낼 때는 항상 트림을 해주셔야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포문을 돌면서 꺼내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선 지금 차트는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우선 시리즈가 하나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누르신 후에 현재 시리즈 속성에 시리즈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시리즈를 그냥 제거를 한번 해보시고, 이러시면 시리즈가 없어졌죠. 그리고 시리즈를 새로 추가를 하면 역시 새로운 시리즈가 추가가 되는데, 이때 시리즈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시리즈의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난 1강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차트 타입은 지금 우선 현재가만 한번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막대 그래프를 현재가를 표현할 때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주로 라인 그래프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라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현재가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리즈의 아이디가 이름이 네임 시리즈 1이란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우선 전체 차트 현재 이 차트의 네임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차트의 이름은 제가 차트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first 차트 정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차트, 지금 차트 에어리아가 아니고 전체 차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차트 속성을 이용해서 우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차트 안에 있는 시리즈들 속성 중에서 이제 여기서 아까 해당하는 차트를 찾게 됩니다. 앞에서 시리즈 이름이 시리즈 1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시리즈 속성 중에서 여기 이름을 보시면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시리즈 1 동일하게 여기 대문자로 대소문자 구분을 하기 때문에 시리즈 1까지 하면 여기에 있는 차트 안에 있는 시리즈에 접근을 한 겁니다. 물론 차트 안에 사실은 차트 에어리아가 있고 차트 에어리아 안에 시리즈가 있는 것이지만, 시리즈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차트에 속할 건지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리즈란 것은 first 차트의 자식, 즉 속성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포인트 속성에, 즉
시리즈 안에는 이 하나하나가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즉 포인트도 결국에 컬렉션 또는 배열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point.add xy, 그다음에 add y 이런 식으로 값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add xy인데 x 속성, y 속성에다가 원하는 값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x 속성이 되고 이 부분이 y 속성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차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 속성에는 x 값에는 체결 시간을 넣고 또는 뭐 일별 데이터, 날짜가 들어가는 거죠. 시간대.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x축은 시간이 들어가고 y축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시가고가 저가, 거래량 같은 어떤 특정한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dd xy에 항상 앞에는 가능하면 시간 값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y 부분에 이제 현재가 정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포문을 돌면서 현재가와 물론 나머지 값은 나중에 사용을 하겠지만 현재가와 체결 시간을 꺼내서 순서대로 차트 안에 시리즈 찾아가서 그 다음에 points.add xy 체결 시간 현재가를 x값, y값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다가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데이터, 저희가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시리즈를 찾을 때는 시리즈 안에는 물론 앞에서 하나의 시리즈만 저희가 추가를 했지만 여러 개의 시리즈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의 이름을 이용해서 물론 인덱스를 통해서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이 인덱스를 통해 찾아가는 것은 프로그램 코드상 만약에 시리즈가 나중에 동적으로 추가되거나 제거됐을 때 그 순서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름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순서를 이용해서, 즉 인덱스를 이용해서 시리즈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우선은 시리즈의 이름을 이용해서 특정한 시리즈를 접근하고 해당 시리즈의 포인트스라는 이제 속성에다가 컬렉션이죠. 데이터 포인트 컬렉션에 add xy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순서대로 추가를 해주면 이제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네, 이제 처음에는 차트에 여기 물론 시리즈가 있지만 아무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전혀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데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된 이후에 특정 종목 코드를 요청을 하셨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게 3분봉 데이터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를 보면 2017년 12월 19일 그 다음에 여기는 2017년 12월 27일 시간대가 보면 뭐 27일 11시 51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중간이 0이고 위에가 200만부터 아래 400만 이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은 이미 API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현재가라는 데이터가 음수와 양수가 함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데이터를 넣었을 경우 이렇게 차트가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양수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현재가는 양수로 데이터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롱타입을 양수로 바꿀 때는 mass. 절대값인 absolute abs 메소드로 감싸주시면 양수든 음수든 다 양수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이 상태로 현재가를 양수로 바꾼 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로그인을 한 이후에
차트를 조회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분명 정상적으로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대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우선 이 Y축의 범위가 0부터 지금 보면은 300만 사이를 오고 가는데 실제 데이터 값은 250만 전후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위에서 좁은 영역의 데이터가 그려지고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 하기보다는 눈에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차트가 그려집니다. 이게 뭐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지 또는 하락하는 추세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트를 그릴 때는 항상 특정한 범위, 즉 어떠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차트를 그려주어야 눈에 이렇게 띄는 차트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값들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차트들을 더 보기 좋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강좌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간단하게 차트에 그려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차트에 추가를 하는 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좀 더 보기 좋게 차트의 속성을 변경해보고 변경을 한 후에 이렇게 좀 더 눈에 띈 데이터를 그려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속성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